자, 3월 29일에서 30일 넘어가는 밤입니다. 야간에 MLB도 있고 NBA도 있는데, 이제 NBA 분석은 경기가 다른 영역 많았을 경우에는 분석하지 않으려고요. 왜냐면 이제 NBA는 분석의 영역이 좀 아니에요. 이제 플레이오프 가는 팀과 탱킹하는 팀이 완벽하게 나눠져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패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핸디캡 기준이 너무 커서 요거는 분석의 영역이 아닙니다. 운입니다. 운. 돈 넣고 돈 먹기예요. 진짜 말 그대로. 그래서 분석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NBA 배팅하는 거는 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MLB 경기만 준비했고, 가장 좋아 보이는 경기는 제가 그 경기 설명하면서, 그 경기 설명 끝나고 나면 이 경기가 1픽이라고 가장 좋아 보인다고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 끝나고 나서 1픽 못 들었다면서 알려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방에 진득하게 있으면 사람들이 가다 보면 나오니까, 못 들었으면 유튜브로 보고, 네? 좋아요 누르면서 유튜브로 확인하십시오. 자, 어제 제가 긴급 공지까지 띄워가지고, 네? 코트디부아르 이마헨, 그죠? 코트디 이마헨 좋아 보인다고 승부를 걸어도 될 거라고 그렇게 쪽지도 보내고 공지도 걸고 했습니다. 요거 10배짜리였죠. 저는 갔어요. 10배, 2콩 갔었는데, 이 콩은 하나는 키움 역배랑 섞어가지고 20몇 배 맞춰서 갔는데 그건 틀렸고 1점차로 졌죠. 연장 가서. 한 개는 그냥 단폴로 갔고 하나는 걸렸습니다. 따라오신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저한테 쪽지 보내서 고맙다고도 하시고 하시던데,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 좀 납득이 안 되는 배당이 있으면 배당 대비 메리트 있는 경기는 긴급 공지 띄워가지고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왜 한국 배당이 떨어지는지 나는 모르겠더라. 이해가 안 됐어요. 홍명보를 왜 믿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 당연히 저는 5대0으로 제가 질 것 같다고 친절하게 5대0 패배를 예상합니다라고 써놨잖아. 근데 4대0으로 이겼대? 졌대? 그래서 생각보다 잘했네. 4대0이면은 그죠? 자, 세오시님 감사드리고, 일단 세오시님한테만 이거 보내고 제가 시작하도록 합시다. 보냈습니다. 자, 오늘 주간도 걸렸죠. 주간도 부근했어요. 5.3배 이렇게 가가지고 보시면 제가 배당을 5.3배, 5.5배 이게 두 개 줬어요. 다른데 습작이 하잖아. 2.5배, 2.7배 가가지고 한 개 걸리고 거기다 고배당 픽까지 하나 더 주면서 하나 걸려놓고 연승이라고 하고 저것들끼리 하고 정신승리하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되더라고. 저는 그렇게 안 하잖아. 그죠? 5.3배, 5.5배 하나만 걸려도 나잖아. 그죠? 이 정도 해야지 먹었구나 하지. 특히 오늘 SSG 2.5 마인이랑 롯데 역배는 정말 푸근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전혀 나오지가 않았어. 푸근하게 그냥. 응? 오늘 MLB도 계속해서 이런 분위기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원하시면 표를 바로 보내드립니다. 자, MLB 시작해봅시다. 볼티모어와 미네소타 경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은 지금 이제 세 번째 경기고 1승씩 나눠 가졌다. 볼티모어 3득점 5실점, 미네는 5득점 3실점. 그죠? 오늘 경기는 볼티모어가 먼저 1점을 냈는데 역전패 당했어요. 전력으로 보면은 일단 쉐인 바즈는 작년 시즌 한 중간쯤에 방어율 6점대에서 제 기억으로 3점 중반까지 치고 내려갔었습니다. 이 선수가 직구 원툴이었는데 그 직구에 대한 감각을 어느 정도 갖추면서 8월 9월 달에 7월 8월 달쯤에 여름에 엄청 잘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풀타임이 처음이다 보니까 9월달부터 좀 내리막을 치더니 4점대 후반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선수의 강점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일단 구속이 97마일 평균, 그리고 회전수가 2456회, 상위 한 10%, 15% 정도 안에 들 겁니다. 그래서 직구 로케이션만으로도 경기 운영이 가능해요. 그죠? 이런 선수가 만약에 브레이킹 볼 하나 정도만
제대로 구사할 수 있으면 팀 내 한 2선발끝까지는 클 수 있어요. 10승은 따놓은 당상이고, 올 시즌에 아마 좀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1년 동안 해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시범 경기 때도 10.1이닝 동안 삼진 14개, 포볼 4개. 괜찮았죠? 작년에 포볼로 좀 고생했단 말이야. 근데 올 시즌에는 포볼도 어느 정도 줄일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미네소타의 베일리 오버. 방어를 보시면 아시겠죠? 5.10. 삼진수 좀 작고, 포볼 작고, 맞춰 잡는 선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선수는 장단점이 확실해요. 일단 구속은 느려요. 아마 메이저리그에서 느린 걸로 치면은 뒤에서 한 5손가락에 들 겁니다. 보통 90.3, 오른손 투수가 90.3마일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왼손 투수는 90마일 때 나올 수가 꽤나 있습니다. 근데 오른손 투수는 거의 없다. 이 선수는 포볼 허용률 되게 좋고, 그러니까 좋다는 거, 적게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익스텐션이 되게 길어요. 키가 커서. 그래서 이런 점은 좀 좋긴 한데, 땅볼 유도라든지 평균 타구 속도가 너무 불량해. 그래서 방어율이 저렇게 높은 거예요. 장단점이 확실하다. 근데 이런 선수가 한번 끊기면 또 말려 들어간 경우도 있고, 얘는 도 아니면 뭐예요. 그래서 경기 결과 보면은 이 경기는 아무래도 볼티모어가 바지가 좀 더 안정적입니다. 타선도 그렇고, 미네소타는 작년 말 그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한번 싹 갈아엎었죠. 선수단을 불펜지 다 팔고 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선발에서도 볼티가 앞서고, 그리고 타선도 볼티가 좀 더 낫다. 그래서 볼티 승에 오버 마인 쪽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필라델피아 텍사스 한 번씩 나눠 가졌죠. 오늘 경기 텍사스가 이겼습니다. 이 경기 제가 어제 그 텍사스가 이길 거라고 역배 쪽 저는 본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겼었고, 내일 경기도 원래 텍사스는 이 자리에 마을리가 나와야 되는데 마을리가 지금 샌프란시스코로 갔고 워싱턴 에이스 고어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텍사스는 왼손 선발 투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 감안해가지고 마을리 보내고 고어를 데리고 온 것 같아요. 오히려 뭐 밸런스적인 측면에서 좋은 선택인 것 같고, 고어가 작년 전반기 때는 거의 이러다가 싸이 영상 타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엄청 잘 던졌어. 그런데 역시나 이제 7월달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얘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닝 소화력도 떨어지고 좀 맞아 나가고, 그죠? 이 선수는 직구 뭐 왼손 투수 치고 정말 빠른 편이고, 커브랑 슬라이더가 쓸만하다. 최상급 천상급은 아닌데 그냥 상급 정도 됩니다. 쓸만하다. 직구랑 요 두 개만 있어도 어느 정도 경기 운영이 가능해요. 루자르도도 좋아요. 이 선수도 필라델피아가 자랑하던 자완 3인방 중에 한 명인데, 자완 한 명은 또 딴 데 갔죠. 그래서 이제 뭐 산체스랑 루자르도 둘이서 이제 자완 2명이고, 둘 다 왼손 투수고 좀 비슷한 편이 많아요. 편 많긴 한데 조금 더 안정적인 저는 선수는 고어라고 봅니다. 방어율은 좀 더 높지만, 루자르도는 작년 시즌에 한 4경기인가 3경기 연속으로 점수를 3경기에서 26점인가 준 적이 있어요. 제 기억으로. 그때 방어율이 1점대 후반에서 4점대까지 치고 올라왔었습니다. 그 경기 뺐었으면 아마 얘 2점대 초반으로 맞췄을 거예요. 그때 흔들려가지고 뻥튀기 된 거고, 어쨌든 아직까지도 기복이 좀 있다. 다만 이번 시범 경기 때는 좋았어요. 좋았고, 고어가 오히려 좀 더 흔들렸다. 그죠? 이거 보면 필라델피아가 조금 더 안정적인 전력이긴 한데, 타선도 그렇고, 텍사스는 좀 저효율 고비용 선수를 좀 팔았습니다. 어쨌든 좀 잘 치는 타자 좀 팔았어. 그래서 조금 리툴링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타선을 보면 필라델피아의 좌타선이 좀 강타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텍사스가 고어가 뭐 좌타자 상대를 잘 하기 때문에 이 경기 어쩌면 텍사스 쪽으로 좀 더 유리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어가 뭐 시범 경기 스프링 캠프 때는 좀 별로였어도 본 게임 들어서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필라델피아의 우타선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텍사스 프렌 쪽이 좀 더 좋아 보여요. 그리고 언더오버는 양 투수 다 웬만큼 뭐 퀄리티가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오버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 언더 쪽으로 추천드립니다. 언더에 프렌 추천드립니다. 다음 애틀란타와 캔자스시티. 자, 애틀란타는 홈스 나오고 캔자스는 루고 나와요. 홈스는 이 선수 생긴 거 보면 그 서양 AV 배우처럼 생겼습니다. 그 단발머리 장발 비슷하게 해가지고 턱수염 기르고 키 짤막하고 팔다리 짧고 힘 잘 쓰게 생겼어요. 근데 이 선수 생긴 거랑 다르게 손끝 감각이 상당히 좋아. 슬라이더가 최단급이고 커브도 최단급이에요. 둘이 브레이킹 볼이 한 51% 던지는 거죠. 나머지 이제 체인지업이랑 포심 던지는데 포심도 힘이 있고 94.5마일 정도 평균 이상 되고 구속도, 그리고 그 변화구를 두 개를 최상급으로 던지기 때문에 경기 운영을 잘 해요. 이 선수도 8월 달까지 되게 좋았는데 9월 달에 스태미나가 좀 떨어지면, 작년이 풀타임 첫 해였습니다. 뒤에 좀 안 나왔는데 스태미나 떨어지면서 얘가 이제 좀 성적이 3점대 후반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작년 경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아질 거예요. 좀 더 좋아질 거고, 루고는 이 선수는 던지는 공이 10가지예요. 그 일본 투수 있죠. 다르비슈가 8개인가 9가지 던집니다. 근데 얘는 10가지 던져요. 근데 뭐 10개 다 잘 던지는 건 아니고 그냥 잔잔하게 던집니다. 그리고 커브를 되게 종류별로 많이 던져. 너클 커브, 슬러브 뭐 많아요. 커브 4가지 종류인가 던져요. 커브를 되게 여러가지 던진다. 하지만 작년 시즌에 4점대로 방어를 떨어졌어요. 그전에는 계속 3점대 찍다가 작년 시즌에 이제 좀 간판을 당한 것 같은 힘도 떨어지고, 일단 구속 자체가 느리기 때문에 조금 한계가 명확한 선수긴 해요. 그죠? 이 선수는 10가지 구종 골고루 던진다는 거 외에는 모든 지표가 하위권이야. 다 안 좋아요. 하드입 비율도 높고 구속도 느리고 평타속도 빠르고 땅볼 유도도 안 좋고 해서 큰 거 맞을 확률도 좀 높아요, 저 선수는. 그죠? 뭐 시범 경기에서는 그럭저럭 던졌고, 홈스는 이번 시범 경기 때 17.2이닝 동안 삼진 20개, 방어율 1.02, 무쌍 찍었죠. 다만 포볼이 살짝 아쉽긴 하지만, 요 경기는 애틀란타 홈스가 확실히 좋아 보이고, 다만 수입전이라 조금 애매해요. 수입전이라서 이런 경기가 애틀란타로 몰아놓고 캔자스로 몰살시키는 그런 그림을 자주 봐오잖아. 우리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도 애틀란타가 좋다 하시는 분들은 뭐 가야지. 그죠? 알아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라우어랑 모랄레스. 라우어는 재작년에 기아에 땜빵으로 왔다가 재계약 못하고 토론토랑 계약했는데 토론토에서 대박 터졌죠. 근데 이 선수는 23년도까지는 그 메이저에 뛰었던 선수예요. 22년도에도 방울 3점대 찍었었고 23년도에 좀 못해가지고 한국으로 왔는데 24년도에 어쨌든 경험자입니다. 작년 시즌 너무 좋았어. 104이닝 동안 방울 3.18. 그죠? 공도 그렇게 안 빠릅니다. 91.7마일. 그냥 왼손 치고 한 145, 146 던지는 거니까 그렇게 빠른 건 아닌데, 메이저 기준으로는 패스트볼 66% 구사하면서 이상하게 회전수가 좋은 것도 아닌데 맞춰잡기를 너무 잘했어. 거기다가 이 선수는 땅볼 투수도 아닙니다. 뜬공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 선수는 저는 운이 좀 따랐다고 보고 있어요. 운이 많이 따랐어요. 이 선수 방어율 3.18이 아니라 보통 한 4점대 중반대의 정상인데 운이 좀 많이 따른 한 해였고, 올 시즌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제 생각에 보통 운이 잘 따른 선수들은 그 다음 연도 되면 조금 퍼지더라고. 퍼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라우어는. 그리고 상대 모랄레스는 그 지표 보시면 97.3마일에 회전수 2520회죠. 어떤 투수인 줄 알겠죠? 그냥 9위로 질러버린 투수입니다. 공 빠르고 회전수 좋고. 보통 공 빠르고 회전수 좋은 투수들이 그 브레이킹 볼이 별로 안 좋고 체인지업도 거의 잘 안 써요. 근데 얘는 그래도 체인지업을 간간히 쓰면서 꽤 쓸만하고
완급 조절 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하는 선수예요. 다만 작년에는 뭐 절반의 성공이라고 보면 되죠. 3.14 찍었으니까. 근데 이번 시범 경기 때 19이닝 동안 포볼이 14개 줬습니다. 시범 경기를 뭐 크게 의미 부여를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19이닝에 14개 볼넷이면 기아의 이을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 믿음이 안 간다. 차라리 라우어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라우어도 올 시즌 좀 망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이 경기는 그냥 마음 편하게 오버 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토론토가 지금 수입전이라 배당도 없고 토론토 승가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또 라우어도 그 시범 경기 때 방어율 8.64였어요. 오히려 모랄레스보다 더 안 좋았다. 요 경기는 승패보다 오버 가세요. 오버가 더 좋아 보입니다. 다음 신시내티와 보스턴입니다. 자, 라우더랑 얼리 나와요. 자, 코넬리 얼리는 작년 시즌 보스턴 말미에 데뷔해가지고 야 진짜 잘 던졌습니다. 방어율 2.33, 19.1이닝 동안 삼진 21개, 포볼 4개, 신인 치고 너무 잘 던졌어요. 공도 왼손 투수 치고 93.7마일이면 평균 이상이고, 그리고 여러가지 구종을 골고루 던져요. 6개 구종을 6%에서 29% 골고루 던지니까 상대방이 예측 게스트 히팅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지표, 모든 구종이 상급이고 모든 지표가 최상급이에요. 이번 시범 경기 때도 17이닝 동안 방어를 1.59, 삼진 16개, 다만 폼으로 좀 많았다. 작년 지표 다 좋았고, 이 선수는 뭐 소포머 지크스만 아니라면 이번 시즌에 연착륙할 가능성이 좀 높아. 제구가 웬만큼 되는 투수기 때문에, 공도 웬만큼 빠르고 레퍼토리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라우더는 작년 시즌 통째로 쉬었고 24년도 기록이 방어율 1.17입니다 30이닝 던지면서. 그러니까 신시내티가 기대를 걸고 있는 자원인데 좀 부상이 있어가지고 이번 시즌 이제 스타트 하는데 개막전부터 어떻게 될지 좀 애매해요. 다만 얼리랑 라우더 이 두 투수가 서로 되게 비슷해요. 투구 레파토리도 그렇고 구속도 그렇고, 그죠? 지표도 비슷하다. 근데 둘 중에 한 명 골라야 된다면 저는 얼리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공도 살짝 더 빠르고 왼손 투수한 장점이 있고. 그래서 이 경기 저는 보스턴이 좀 더 유리해 보입니다. 다만 상대 타선들이 라우더, 신시내티는 우타선이 강하고 보스턴 좌타선이 강합니다. 그래서 상대 투수들이 상대 타자를 상대하기가 좀 까다로운 면이 있다. 그래서 오버 쩍쩍 건드리고 보스턴 오버. 그리고 어제 보스턴이 판정을 조금 못 받았어. 심판이 스윙도 아니라 스윙이라고 해가지고 결정적인 승부처에서, 그래서 연장한 거거든요. 이번에 심판의 콜을 보스턴 쪽으로 좀 좋게 해줄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보스턴 승의 오버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매치와 피츠버그 볼게요. 얘들 매치가 오늘 연장 가서 이겼죠. 그래서 수입전입니다. 매치는 지금 떠오르는 신선이죠. 맥클레인 나오고, 피츠버그는 물로진스키 나옵니다. 자, 맥클레인은 이번 WBC에서 작년 시즌 반짝이는 WBC 대표팀으로 가서 이탈리아전이었나요? 홈런 3개인가 쳐맞으면서 미국이 8강으로 못 갈 뻔했습니다. 그 경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올라갔고, 그 다음에 8강 가가지고 그래도 바깥 한 걸로 기억한다. 그죠? 이 선수는 공도 빠르고, 그리고 삼진 많이 잡아내고 땅볼도 잘해요. 그래서 연타를 세게 맞지는 않습니다. 홈런 아니면은 점수 내기가 그렇게 쉽진 않은 선수다. 근데 피츠버그에 홈런 잘 치는 타자가 많진 않죠. 다만 이번에 피츠버그가 그래도 선수들을 좀 영입했어. 타선을. 그 오수나도 데리고 왔고, 잠시만요. 오수나 데리고 왔고, 그리고 오헌, 또 왼손 타자 한 명 더 데리고 왔는데 제가 기억을, 잠시만요. 오헌, 그리고 브랜드나우 2명을 데리고 왔어요. 왼손 타자를. 그리고 기존에 있던 크루즈까지 왼손 3명, 그리고 오수나 애틀란타에 데리고 왔고, 타선은 좀 빵빵하게 받쳐주는데
맥클랭 상대로는 이거 연타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피츠버그가 반대손 타자도 좀 많다고 하더라도 점수 제가 봤을 때 많이 내면 한 6이닝 동안 2, 3점 정도라고 보고 있고, 반대로 물로진스키는 올 시즌 시범 경기에서는 괜찮았습니다. 괜찮은데 이 선수는 뭐 크게 뛰어난 구종은 없어요. 공은 빠르고 뛰어난 구종은 없는데 그냥 골고루 공을 던진다,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타선의 뭐 응징력이라든지 파워 툴 면에서는 매치가 좀 더 앞선다. 요 수입전이긴 하지만 이 경기는 매치가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어제 불펜에서도 불펜 싸움에서도 매치가 이겼고, 그래서 이 경기는 매치 수입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요. 다음 마이애미와 콜로라도. 자, 마이애미도 2승입니다. 두 번 다 1점 차 신승을 거뒀고 양 팀 다 방망이가 너무 없어. 그죠? 마이애미 방망이는 제가 올 시즌에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번 두 경기에서 너무 점수가 안 나고 있습니다. 오늘 선발은 마이애미는 마이어 나오고 콜로라도도 퀸타나 나와요. 자, 마이어는 4.73, 작년에 64이닝 동안 68개 삼진, 그죠? 그리고 구속 그렇게 안 빨라요. 94.7인데 회전수 2513회로 수준급입니다. 상위 10% 안에 들고, 다만 평균 타구 속도가 되게 빨라. 불량해요. 불량한 건 1%. 근데 올 시즌 그 15경기에서 7이닝 동안 삼진 12개 잡았습니다. 포볼 1개 주고 방어율 0.00. 뭔가 달라진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원래 마이애미는 이 자리에 에드워즈가 나와야 돼요. 에드워즈 근데 그걸로 보냈죠. 트레이드 시켰습니다. 정말 에드워즈는 걔는 제가 거의 리그 에이스급으로 성장할 거라고 봤는데 왜 마이애미가 얘를 팔았을까? 그리고 웨더스도 팔았습니다. 마이애미는 선발 자원 괜찮은 선수 꽤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2명을 팔았어. 가만히 생각해보면 마이어 얘를 키울 생각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마이어도 괜찮아요. 일단 구속으로만 승부하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구속이 이렇게 빠르지도 않거든요. 94.7이면 그냥 빠른 정도지 막 상위 10% 20%에 저 속도는 아니야. 그냥 한 40에서 50% 사이이기 때문에 평균적인 그런 속도인데 이 선수를 키우려고 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퀸타나는 이제 좀 저물어 가는 선수고 작년에 어쨌든 3점대 했지만 구속 자체가 너무 느리고 삼진 유도율이 하위 7%입니다. 하위 7%. 구종도 그렇게까지 뛰어난 구종은 없는데 유일하게 슬러브 9% 정도 사용합니다. 전체 100개 중에서 9개 정도 던지는 구종이 최상급이에요. 근데 구사율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뭐 영향은 크지는 않고, 이번 시범 경기에서 8.1이닝 동안 방어율 9.72, 포볼 7개. 많이 줬죠? 조금 흔들렸다. 이번 경기는 그래도 마이애미가 수입전이긴 하지만 시범 경기 기록을 보면 마이어는 상승세고 퀸타나는 하락세기 때문에 마이애미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다음 휴스턴과 에인절스가 어제 제가 에인절스 이길 거라고 봤는데 픽에도 데이터에도 에인절스 승을 적어놨었습니다. 6대0으로 이기고 있길래 됐네 하고 있었는데 6회부터 11점을 줬을 거예요. 6대0으로 이기다가 6회부터 해가지고 끝났을 때 11대9로 졌어. 그러니까 불펜이 개판이라는 거예요. 전사는 올 시즌에 트라웃이 좀 회춘하는 그런 느낌인데 역시나 얘들은 투수력 때문에 좀 발목 잡힐 겁니다. 오늘 경기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휴스턴 선발 이만입니다. 일본의 선수였죠. 이 선수 뭐 10여 경기 동안 6이닝 동안 삼진 7개, 포볼 1개, 실점 없었고 일본에서 워낙 선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일본 선수들 올 시즌에 메이저리그 진출하는 선수들 꽤 많습니다. 그죠? 근데 타자들 지금 전부 다 잘하고 있어요. 무라카미랑 오카모토 전부 다 홈런도 치고, 무라카미는 지금 2경기 연속으로 홈런 쳤죠. 오카모토도 지금 4번 타자 치고, 7번인가? 7번 치고 있는데 지금 타점도 많이 냈어요. 그래서 일본 선수들이 좀 약진을 하고 있다. 이마이도 선수 자체가 이게 막 무너질 그런 투수는 아닙니다.
천사가 다만 오른손 투수공들 홈런을 잘 치긴 하지만 연타 치긴 쉽지 않을 거예요. 오늘 경기에서 흐름도 넘어갔어. 6대0으로 이기다가 11대0으로 치는 건 좀 심하잖아. 이번 경기는 수입점도 아니고 휴스턴이 위닝을 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휴스턴 승에 오버 마인 쪽으로 볼게요. 다음 미러키와 화이트삭스. 자, 화이트삭스 또 일본에서 에이스 놀이 하던 K가 다시 메이저로 복귀했죠. 얘는 포심 슬라이더 스위퍼 3개 던집니다. 그리고 10연 경기 때는 20이닝 동안 포볼 13개 줬다. 방어율 4.95. 조금 적응을 못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미러키의 스프로트도 작년에 뭐 20이닝 동안 방어율 4.79 그렇게 좋진 않았죠. 얘는 뭐 공 빠르고 96마일 던지고 5개 구종 골고루 던진다. 한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발 투수는 오히려 저는 K가 좀 더 안정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선발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뭐 팀 전력 자체가 미러키가 확실히 앞서기 때문에 미러키 유리해 보이지만, 근데 미러키가 또 왼손 투수를 좀 잘 못 쳐. 주축 타자들이 옐리츠부터 해가지고 좀 왼손 타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일본 출신들 약진에 말려가지고 수입전이기도 하고 화이트삭스가 사고를 칠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러키 가실 분은 한 번 정도 더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인트루이스와 템파베이. 얘들은 올 시 2경기 연속으로 불펜에서 완전히 판가름이 났죠. 오늘 경기도 세인트가 이겼는데 9회에 동점 만들었다가 다시 연장 가가지고 2점 내고 3점 내고 해가지고 경기가 끝났어요. 세인트가 2승이고 수입전입니다. 그 세인트는 예전에 다저스에 뛰었던 더스틴 메이 나오고 템파베이는 스티븐 마츠 나옵니다. 둘 다 한때는 선발로서 촉망받던 그런 선수였는데 마츠는 작년 시즌을 통으로 불펜으로만 뛰었어요. 76.2이닝 동안 처음이었습니다. 제 불펜으로 아주 대부분 선발로 뛰었는데 아마 자존심이 상했겠죠. 불펜 뛰어가지고 뭐 3.05 괜찮았어요. 근데 선발로 뛰면 정말 좀 더 높게 나올 거고 선발 경험은 마치가 좀 더 많다. 메이는 얘 약점이 일단 레퍼토리가 되게 단조로워요. 스위퍼 아니면 직구입니다. 그래서 스위퍼가 되게 예리하긴 해요. 근데 작년에 스위퍼도 그 예리했던 스위퍼가 조금 무뎌진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 스위퍼가 안 통하면은 메이는 구속도 평이하고 회전수도 살짝 높은 정도이기 때문에 메이저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봐요. 저는 아마 이 선수 동양 야구 쪽으로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근데 얘는 또 내구성도 좀 의심이 있어서 동양 야구에서도 안 받아줄 가능성도 좀 있다. 그죠? 하지만 건강하다면 팀 내 어떤 팀에 가더라도 한 4선발 정도까지 해줄 수 있어요. 메이는 좋으면 3선발까지.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선발은 큰 차이가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스팀 마츠가 살짝 더 좋아 보이고 수입전인 관계로 템파베이 쪽 손을 좀 더 들어주고 싶습니다. 메이가 우투수인데 템파베이 자타선 괜찮아요. 그래서 이 경기 템파 사이드로 보도록 하겠다. 다음 이제 마지막 2경기 남았죠. 자, 컵스랑 워싱턴입니다. 이마나가랑 어빈입니다. 이마나가 작년에 전반기 좋았다가 후반기에 홈런 겁나게 맞았어요. 나올 때마다 한 개씩 맞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얘 이제 3년차인데 1년차 2점대 찍었다가 2년차 작년에 3점대 후반 찍었고 이번 연도에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이 너무 느려요. 90.8마일. 그리고 스플리터에 던질 걸 알고 있잖아, 상대 투수가. 그죠? 그래서 직구 아니면 스플리터, 스위퍼 잘 던지긴 하는데 직구가 워낙 경쟁력이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49%. 직구 비중이 직구 50% 던지고 스플리트, 스위퍼 50% 던진다고 보면 돼요. 그냥 쌀보리 투수야. 그러니까 큰 거 맞을 수밖에 없는 메타예요, 쟤는. 직구 어느 정도 빨라야 돼. 너무 느리니까. 그죠? 초반에는 괜찮은데 후반부로 갈수록 간파 당해가지고 좀 고생했습니다. 근데 상대 어비는 더 쓰레기예요. 공은 살짝 더 빠르긴 한데 모든 구종이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근데 이상하게 이번 시범 경기 때는 방어율 1.35 찍었네.
그죠? 얘 삼진율이 메이저리그에서 거의 꼴찌 수준이에요. 180이닝 동안 124개밖에 못 잡았잖아. 그러니까 3이닝에 2개 잡는 꼴이에요. 저 정도 되면은 이닝들 1개 못 잡는 거죠. 많이 못 잡는 봐요. 근데 이번 시범 경기 좀 잘 잡았어. 근데 저거는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런 투수가 아니야. 구속도 느리고, 요 경기는 아무래도 워싱턴 또 상위 타선부터 해가 잘 치는 타자들 전부 다 좌타자예요. 스위치거나 좌투수한테 약합니다. 워싱턴은. 요 경기는 이만하가도 좀 많이 맞겠지, 맞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강한 왼손 타자들이 질비해 있기 때문에 워싱턴이 이 경기는 컵스 쪽으로 조금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컵스 승에 언더 오버는 양 투수의 약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오버 쪽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시애틀과 클리블랜드. 행콕과 세코니 양 투수 되게 비슷해요. 정말 비슷합니다. 구속도 비슷하고 회전수도 비슷하고 그리고 투구 스타일도 똑같습니다. 얘들 그냥 직구 비중 높고 그 강타선 만나면 넘어가요. 세코니, 행콕 막 이런 애들. 또 다른 투수 몇 명 있어요. 이런 유의 투수들이. 구속 어제 나왔던 그 체드 패트릭 미러키에 약타선 만나면 이런 선수들은 6이닝 한 2실점 정도로 막아주는 강팀 만나면 한 5이닝 3실점 4실점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 경기 뭐 클리블랜드 시애틀이 그렇게까지 강팀은 아니지만 세코니 행콕이 그렇게 만만하게 볼만한 팀도 아니야. 타선이. 저는 이 경기 양 투수 다 5에서 6이닝 던지면서 3, 4실점씩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버 쪽으로 접근하고, 승패는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 그죠? 근데 15경기 기록이 세코니가 좀 되게 좋습니다. 그거 감안한다면 거의 비슷한데 배당이 클리블랜드가 좀 많이 역배라면 클리블랜드 사이드로 보고 싶어요. 클리블랜드 프렌의 오버 쪽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가요? 추천 한 번씩 누르시고. 네, 1픽 안 불렀네. 아씨, 요즘 맨날 까먹었네. 자, 1픽은 봅시다. 또 뭐 일반적인 거 불러주면 안 되잖아. 정배당 이런 거. 오늘도 제가 롯데 역배 1픽 불러줬죠. 주간에 롯데 역배 들어왔죠. 오늘 1픽은 자, 이양 불러주는 거 제가 좀 역배로 불러줄게요. 텍사스 역배 봅니다. 텍사스 역배. 텍사스 역배 괜찮아 보입니다. 자, 질문 있으십니까?